자, 안녕하세요. 패턴 리코그니션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의 두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프리리퀴짓을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노멀 벡터, 자, 평면을 정의하는 노멀 벡터. 그 다음에 옵티미제이션 문제는 항상 프라이멀, 듀얼 프로블럼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사실은 그 두 문제가 사실은 우리에게 똑같은 정보를 주고 뭐 풀이를 하면 둘 다 같은 정보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있다. 그래서 equality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가 있었고요. 그때는 그냥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가지고 the first derivative가 0 되는 것을 다 찾으면 되는 거고, inequality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는요. 그때 이제 우리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라그랑지 펑션을 만든 다음에 KKT 컨디션, 쿤터커 컨디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컨셉과 함께 아주 기초적인 리니어 SVM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볼 거예요. 자, 이 방법은 우리가 이제 클래시파이를 하려고 하는 그 observation이 두 개의 그룹이 있다면 그 두 개의 그룹이 linearly separable한 경우를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이 방법을 이제 어떤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element of statistical learning 뭐 이런 교재에서는요 maximal margin classifie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방법까지 오늘 이번 강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의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 여러 가지 테크닉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로 그래서 최종의 어떤 그 클래시파이어를 개발할 때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의 퍼포먼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해요. 자, 그래서 어떤 클래시파이어가 만들어지고 그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조작해야 되는 어떤 매개 변수들, 하이퍼 파라메터가 있다면 이제 이 하이퍼 파라메터를 그 여러 가지 테스트 데이터에서 혹은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서 일반화된 성능이 어떠냐를 가지고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쓰고 해서 조금씩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좀 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머신러닝 테크닉은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를 그냥 맥시마이즈 하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이것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옵저베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개런티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늘 우리는 there is a trade-off가 있다. 뭐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지고 뭐 이런 관계가 있다. Between generalization ability and fitting the training data. generalization ability를 증가시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피팅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거고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피팅을 잘하면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좀 늘어나는 거죠.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가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밸리데이션 셋 가지고 뭔가 이제 성능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좀 더 개선시키려고 하든지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써가지고 좀 더 일반화된 제너럴라이즈된 모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SVM은 이 자체 과정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빌리티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서포트 벡터 머신을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 자체가 아주 직접적인 우리 디시전 펑션이 일반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일반화된 능력을 이제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문제는 옵티미제이션 문제 중에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은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2차식으로 구성된 그런 수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특성은 옵티멀 솔루션이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자, 글로벌 옵티멈이 exist 한다. 자, 이런 아주 좋은 성질이 있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가지는 것이 글로벌 옵티멈이구나. 이것을 이제 개런티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요. 자, separating hyperplane을 이제 찾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클래시파이어를 찾는다는 것이 그런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separating hyperplane 뭔가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그런 초평면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초평면, 하이퍼플레인. 초평면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3차원 공간이라면 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 그럼 저 두 가지를 그나마 잘 구분하는 것이 이런 평면이 되겠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초평면인데 이 평면은 사실은 어떤 수학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W도 벡터고 X도 벡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2x 1 더하기 3x2 빼기 1x 3 더하기 6은 0. 뭐 이렇다는 얘기요. 예를 들면 3차원 공간에서는 이제 하이퍼플레인이 즉 말 그대로 플레인 평면인데요. 만약에 이게 2차면 예를 들어서 2차면 이 두 개를 나눈다. 지금 여기 x, y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x2라고 하고 여기 x1으로 하죠. 일반화 시켜서. 아까는 세 개였는데 3차원이었는데 2차원이면 요 하이퍼플레인이 이제 직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요것은 뭐 예를 들면 뭐 2x1 더하기 3x2 빼기 2는 0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이죠. 이게 이제 2차원이면 2디멘전한 시나리오면 이게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이 될 것이고 3D면 그냥 플레인이 되는 거죠. 평면. 근데 이제 뭐 4디멘전이라든지 그 이상의 디멘전에서는 이게 플레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4디멘전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수학적으로 이러한 선형의 함수의 형태의 어떤 무언가가 존재할 것이다. 자, 그때부터는 전부 다 우리가 이제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이퍼플레인. 예. 자, 그래서 일반화 시킨 이름이 하이퍼플레인이다. 그래서 2차원, 3차원, 4차, 5차, 6차, 10차, 100차, 1000차, 고차 공간에 가도 다 하이퍼플레인은 존재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그 하이퍼플레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개의 클래스를 잘 구분하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다. 자, 이번에 먼저 볼 것은 linearly separable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결 방법이 이제 linear SVM을 사용하는데 구체화된 이름으로는 maximal margin classifier라고 부른다. 자, 이제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2차원에 있다고 합시다. 자, 그림을 그리기 편하니까 2차원 공간에다가 두 개의 클래스를 한번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투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고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하이퍼플레인은 아주 많습니다. Many hyperplanes exist. exist 단수로 써야겠네요. Separating two classes.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혹은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되게 많겠죠. 자, 그러면 질문이 이 많은 하이퍼플레인 중에 어떤 하이퍼플레인이 가장 좋으냐? 자,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좋다라는 건 도대체 뭐냐? 좋다라는 건 뭔지에 대한 정의가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포트 벡터 머신의 어떤 특징, 그쪽 철학적인 특징을 이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처럼 봤던 그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정말 좋은 하이퍼플레인은 여기 보이는 실수 같은 하이퍼플레인이라는 철학이에요. 이게 왜 좋으냐면 어느 직선을 하이퍼플레인이 하나 있는데 양쪽 사이드에서 가장 가까운 점, 즉 여기서 요까지 하고 여기서 요까지가 같아지도록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즉 하이퍼플레인을 만들겠다. 물론 여기다 직각입니다. 직각. 이게 직각인데요. 이때 중심선에서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이제 마진이라 부르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이퍼플레인의 수학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마진을 우리가 지금 최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일단 마진의 정의는 the distance from a hyperplane to the nearest data point on each side. 한쪽으로 거리를 측정해서 하이퍼플레인에서 한쪽으로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서 그것의 거리가 마진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진을 가장 최대화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이퍼플레인을 이렇게 했다. 이것도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잘 구분했지만 이게 너무 가까이 붙어 있죠. 지금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나 이제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이제 미래의 데이터를 받았을 때 뭐 미래의 데이터가 뭐 이런데 이렇게 있고 뭐 이런데 이렇게 있으면 벌써 지금 뭐 이런데 좀 더 있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있으면 벌써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가장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이런 직선을 구하자. 이 말이 generalization error를 미니마이즈 하겠다라는 거하고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해서 미래에 나타나는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아주 좋아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마진이라는 것을 최대화하는 이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것인데, 그럼 먼저 이 마진을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how to measure the margin. 마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인트레스팅하게도 이 마진은요, 앞에 보셨던 이 평면을 정의하는 노멀 벡터. 노멀 벡터가 우리 뭐라고 배웠죠? 이 노멀 벡터가 바로 이 W입니다. 그죠? 이 W라는 벡터가 바로 노멀 벡터예요. 이 평면을 정의한다. 그래서 이 W를 가지고 이 마진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이제 클래스 1, 이쪽이 클래스 2, 이쪽을 이제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고 이쪽을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러한 수학식이 0이다라고 하는 수학식을 만들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점을 지나는 이 점선을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가 1이라고 놓을 거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1이라고 놓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이 W와 B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쪽이 플러스 1이라고 부르는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 1이라고 적은 거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적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점을 하나 이쪽 다시 제가 여기도 하나 뭘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즉 이 점상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이 등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 등식을.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 점들은 전부 다 이 등식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떨어진 이런 점은 어떠냐? 이런 점은 전부 다 이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가 이 플러스 1보다 크게 만들 거고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으면 나중에 뭔가 새로운 게 왔을 때, 나중에 삼각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요런 수학식이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클래스 1이다. 만약에 이쪽에 툭 떨어지면 이 점의 좌표를 여기가 이제 x1이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x2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요 수학식에 넣어 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면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그룹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점을 한번 찍어 봅시다. 요 점선상에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이제 x 플러스라고 이제 노테이션을 부르고요. 밑에 있는 빨간색 점을 x 마이너스 점이라고 부릅시다. 자, 그러면 이 x 플러스와 x 마이너스 점은 자, 이런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왜 저러냐면 이것도 이 점이랑은 하나의 벡터죠. 제가 지금 원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원점이 여기다 치자.
원점에서 여기 그냥 원점이라고 치고요. 여기 이 좌표상에는 여기가 원점인데 뭐 여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여기라고 하죠. 그러면 자, x 플러스라는 벡터는 바로 이 화살표죠. 예, 이 화살표는 x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이 화살표에다가 요쪽 화살표를 이게 더해주면 첫 번째 화살표가 되는 거죠. 그죠? 즉 x 플러스는 x 마이너스 벡터에다가 어떤 벡터를 더해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표현하는 제가 좀 굵게 화살표로 나타내는 이게 바로 지금 요 벡터인데요. 이게 왜 이 벡터냐 하면 요 벡터는요. 요 하이퍼플레인의 수직인 크기가 1인 벡터. 그냥 조금만 짧게 할게요. 요 벡터가 바로 W 벡터거든요. 요 벡터가. 그러니까 그 벡터를 크기를 그냥 람다배 해서 좀 크게 했을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에다가 람다배 한 W 벡터를 더하면 x 플러스 벡터가 나오는군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W 플러스는 어디에 있냐면 저 위쪽에 있는 점선에 있으니까 요 등식을 만족할 겁니다. 즉 x 플러스는 on 플러스 플레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제 플러스 플레인을 나타내는 그런 식이라고 보고요.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플레인을 나타내는 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리고요. 저 플러스 플레인은 요 위에 있는데 이 플러스 플레인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 플러스 플레인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이렇게 전개하고 전개하니까 첫 번째 텀은 이렇게 되고 b는 여기다 적었고 w 트랜스포즈 타임스 람다 w가 이제 여기 적혀 있고요. 이제 이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은 식을 적고 나면 이 x 마이너스 플레인은 지금 이 마이너스 플레인에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현하는 요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지금 마이너스 플레인의 수학식을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라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람다는 요 수학식과 같다는 얘기겠죠. 람다라는 값 자체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방금 앞에서 본 내용이요. 결국은 이렇게 람다가 2배의 W 트랜스포즈 타임스 W더라. 물론 이 W는 이제 벡터입니다. 자, 요런 사실을 지금 이제 결론에 도달했었는데요. 자, 여기 지금 밑에 분모에 나타나 있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지금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할 얘기는 벡터 놈이라는 정의인데요. 우리가 어느 벡터가 있을 때 벡터 놈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P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 벡터 놈의 서브스크립트에 P라고 적으면 정의가 이렇습니다. 이 정의를 따라가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W란 벡터가 예를 들어서 뭐 1과 4다. 3차원으로 하면 1, 4, 2 뭐 요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이 W라는 벡터의 놈인데 P가 2라면 각각의 절대값을 이승한다. 그럼 1의 절대값은 1이니까 1의 이승 더하기 4의 이승 더하기 2의 이승을 다 더해서 P승분의 1, P승분의 1을 했다는, 그러니까 이 P가 2라면 루트로 씌웠다는 얘기네요. 2분의 1승이니까. 자, 이 값이 바로 놈입니다. 바로 이 값이 놈. 근데 우리가 이제 미리 사실 알 수 있는 것은 이 놈이라는 것은 어느 벡터의 놈이 사실 어떻게 계산되냐면 벡터 트랜스포즈 그 벡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W 벡터의 트랜스포즈는 1, 4, 2 이렇게 될 거고요. W 벡터는 1, 4, 2니까 이것은 1, 1은 1, 1의 2승 더하기 16, 4의 2승 더하기 2의 2승. 그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위에랑 같아지려면, 놈이랑 같아지려면 이거 루트 씌우면 되는군요. 이렇게. 요렇게 루트 씌우고, 요렇게 루트 씌우면. 이게 바로, 결국은, L2, 이게 P에 2를 적어 넣었을 때 그 놈은 요것과 같다.
자, 근데 이제 P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적은 것은 사실은 L2 놈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P가 2죠. 2면 여기다 이제 2승에다가 2분의 1승을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긴 된다는 얘기고,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벡터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그 벡터 그리고 루트를 씌우는 거구나. 자, 이게 노음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때, 자,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때 이 L2 놈을 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아까 우리 마진을 최대화하는 그러한 하이퍼플레인을 찾자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좀 특히나 우리가 마진을 우리 아까 직선에서 어떤 점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직선을 어떻게 그었냐면, 여기 뭐 삼각형이 있으면 이 가장 가까운, 여기가 아니네요.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대충 어디를 그으면 좋을까요? 대충 요 정도 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거리와 요 거리, 이게 같다고 쳐보죠. 한번 이게 이거하고 길이가 같다라고 쳐보면 그래요. 여기가 더 가깝네요. 요렇게 그어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점선이 이제 그어지고 여기서 점선이 그어지는, 자, 이러한 하이퍼플레인을, 요 직선을 찾자는 거였죠, 지금. 그때 요 이제 하나의 어느 그 하이퍼플레인에서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가 이제 마진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 마진을 최대화한다는 얘기나 두 배의 마진을 최대화한다는 얘기나 똑같다라고 보면, 두 배의 마진을 최대화시키면 마진이 최대화되는 거죠. 이 두 배의 마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동그라미 하나 있고 여기 동그라미, 여기 색깔 하나 칠해 봅시다. 얘를 이제 x 플러스라고 한다고 그랬고 여기 x 마이너스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마진을 두 배 한 것이 되겠죠. 자, 이 두 벡터 사이의 거리는요, 하나의 벡터에서 또 다른 하나의 벡터 빼면, 그죠? 빼서 L2 놈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죠? 여기 아까 크기라고 했던 게 이제 디스턴스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디스턴스를 적은 이유는 이게 크기인데, 그러니까 요 벡터 여기가 만약에 x 플러스고 여기가 x 마이너스면, x 플러스 빼기 x 마이너스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라면요, 요 벡터가 지금 이제 x 플러스 빼기 x 마이너스라는 벡터인데, 이 벡터의 크기는 이 두 벡터의 디스턴스죠. 여기다가 디스턴스 쓰면 이제 안 되겠네요. 요 벡터의 크기가 바로 요 벡터와 요 벡터의 사이의 거리다. 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x 플러스가 아까 요거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캔슬 아웃 되고 요것만 남을 겁니다. 요것만 남으면 요게 이제 어느 벡터의 L2 놈이니까 안에 상수는 어차피 2승에서 다시 루트 씌운 게 되니까 람다는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고, W의 L2 놈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W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요렇게 들어가니까 요렇게 이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요 두 개 곱해져 가지고 요렇게 되고, 요것은 W 벡터의 L2 놈 분의 2구나. 두 배의 마진이라는 것은,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W를 구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마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두 배의 마진을 최대화시킨다는 얘기는 요 수학식을 최대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저 W 벡터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얘기나 나중에 이제 후반부를 위해서 계산에 좀 편리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데, 이거 역수를 미니마이즈 한다. 요 역수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것과 똑같죠. 자, 이것도 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for ease of computation을 위해서 그냥 요 노음의 2승을 미니마이즈 한다는 얘기나 같은 걸 겁니다. 이 W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요 수학식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나 요 수학식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나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수학식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W를 찾자. 지금 요까지. 자, 이해가 됐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은 우리는 요것을 미니마이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동그라미 있고 여기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때 여기는 이제 W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가 1인 경우고 자, 이쪽은 다 1보다 크거나 같죠. 이쪽은 W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쪽 위쪽을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타겟 값이 y는 자 플러스 1인 곳이고 이쪽은 자 y가 자 마이너스 1인 곳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 전부 다 이 두 식을 만족해야 되고 삼각형은 전부 다 이 두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 둘을 한꺼번에 나타내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먼저 위쪽을 보면요. y는 플러스 1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계산이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런 걸 두 개 곱하면 1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게 성립되고요. 밑에 있는 걸 봅시다. y가 이제 마이너스 1인 경우고요. 곱하기 요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걸 두 개 곱하면 또 1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 동그라미와 삼각형을 제대로 클래시파이 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밑에 있는 constraint 이런 거예요. 좋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argmin이라 그래가지고 w 벡터와 b라는 상수를 찾겠다 뭐 이런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w 벡터와 b구나. decision variable이 있고요. objective function, 목적 함수는 inverse of margin. 이게 지금 요 식을 지금 미니마이즈 하는 거니까 아까 지금 마진 계산했던 거에 사실은 2배의 마진을 역수를 취한 거였죠. 그래서 inverse of margin의 개념이다. 자, 그렇습니다. 이 마진은 물론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separating hyperplane, 이 W하고 B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나는 놈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인버스를 지금 미니마이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떤 constraint가 있냐면 full separation of training data, 완벽하게 구분하는 그런 문제예요 지금. 그렇구나. 자, 근데 이걸 가만히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위에 있는 이게 이제 W 이게 요 수학식을 다시 해보면 W란 벡터가 W1, W2, W W K까지 있다면 K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수학식은 W1의 2승 더하기 더하기 WK의 2승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노음을 이승했으니까. 즉 이것은 2차식이죠. 그래서 quadratic objective function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onstraint를 보면 이 x하고 y는 전부 다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상수예요. 상수. 컨스탄트 값입니다. 이 둘 다. 그러니까 결국은 w에 대한 리니어한 함수죠. 그렇구나. 이런 형태의 수학식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quadratic programming problem이라 그래요. quadratic이란 말이 2차식이란 얘기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옵티미제이션에서 convex optimization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convex optimization이에요. 이 convex optimization이란 말은 글로벌리 옵티멀한 솔루션이 존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저 문제는 글로벌한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즉 글로벌리 옵티멀한 W와 B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이제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optimal solution exists only when training data is linearly separable. 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linearly separable 할 때 답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linearly separable 하지 않으면, 즉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막 삼각형이 있다가 갑자기 여기 삼각형이 들어가고 여기 삼각형인데 여기 동그라미가 들어오면 이것은 linearly separable 하지 않아서 저 constraint를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니고, 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옵티멀한 솔루션이 존재할 것이다. 자, 이건 이제 자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찾을 그게 이제 다른 말로 Maximal Margin Classifier. 자, 개념을 알면 이 제목이 왜 그런지 알 텐데요. 자,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해요, 지금. W라고 벡터를 쓴다고 썼지만 이게 이제 arg, mean 뭐 이런 수학식이라고 쓰면 W라는 벡터에는 여러 개의 W가 들어 있고요. 거기 이제 상수 B가 있으니까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학식을 이제 좀 풀기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inequality로 구성된 constraint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옵티미제이션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주로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 사용해 보면, 자, 오른쪽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왼쪽으로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우리는 앞에 기초 수업할 때는 람다를 곱했는데 이번엔 알파를 곱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메이션에서 위로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오브젝티브 펑션. 자, 그래서 요러한 라그랑지안 펑션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W와 B로 미니마이즈 하는과 동시에 사실은 이걸 다시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KKT 컨디션 공부할 때 했던 얘기인데요. 이렇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하나 만들게 되면, 자, 요것을 다시 이제 오리지널한 초이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미니마이즈 해야 되지만, 새롭게 소개한 듀얼 베리어블 혹은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는 맥시마이즈 하는 곳에서 옵티멀 솔루션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새롭게 만든 이 문제, 저기 알파를 포함해 가지고, 자, 이렇게 문제가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알파는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라그랑지란 프라이멀 프로블럼이라 부릅시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문제예요. 지금 이 위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밑에 문제로 변형을 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데요. 이 문제가 지금 프라이멀 프로블럼입니다. 프라이멀 프로블럼이 풀기가 조금 힘들어 보여서 이것을 이제 프라이멀을 듀얼로 좀 바꾸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프라이멀을 듀얼로 바꿀 때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 즉 리니어 옵티미제이션 문제는 그냥 공식적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 지금 이렇게 난리니어한 문제에서는요, 지금 다음과 같은 과정을 좀 거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는 변수가 WB 알파로 구성되어 있고, 알파에 또 여기 알파에 조건이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KKT 컨디션에 의하면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죠. 자, 그 중에 이제 first derivative 컨디션을 한번 봅시다. 자, first derivative 컨디션은 이 오리지널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어차피 우리가 사실 알고 싶은 게 W하고 B인데, W하고 B에 대해서 1차 미분한 값이 0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저 수학식을 W에 대해서 미분하고 0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이걸 W에 대해서 미분을 어떻게 하나? W는 지금 일단 벡터인데요. W라는 것은 일단 벡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W1, W2, W 지금 네, 이제 뭐 K까지 있다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XI 이것도 사실은 K XI의 1부터 XI의 K까지 있는, 자, K 차원의 그런 벡터죠. 자,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Y sub i는 일단 0 아니면 1이라는 그냥 컨스탄트입니다. 이거는 0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플러스 1이든지 마이너스 1이든지 컨스탄트 상수 값이고요. 자, 이런 상태인데 자, 이것을 W라는 벡터로 미분한다는 건 사실은 W1, W2, WK까지 각각에 대해서 다 미분하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것이 어차피 벡터로 미분해도 사실은 원리는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치 컨스탄트처럼 취급해서 미분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 저 W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W가 다른 어떤 벡터가 곱해지고 여기에 W가 있는데 이것은 L2 놈의 이승이네요.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아까 우리가 W 트랜스포즈 W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W를 두 번 곱한 거 마치 W를 이승한 것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앞에 거는 뭐가 되죠? 이거 먼저 요걸 미분하면 해보면 이거는 W 벡터. 자, 이게 W 벡터 이 라그랑지안 펑션을 미분하면 첫 번째 텀은 이렇게 될 거고요. 미분하면 즉 이 L이라는 놈을 WD에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W가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는 summation alpha sub I times y sub I x sub i만 거기 있겠네요. 그죠? 그래 놓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이게 0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W에 대해서 미분은 했습니다. 자, 두 번째 B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때요? B는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B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은 뭐가 같냐면은 요것만 이제 곱해지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요 두 결과를 가지고 이 수학식을 좀 뜯어 고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니까 요 파트에 한번 집중을 해보죠. 초록색에.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저 초록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록색 안에 박스 안에 이런 게 들어 있었는데요. 요 첫 번째 파트를 1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파트를 2라 그러면 이 첫 번째 파트 1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얘는 요런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첫 번째 first derivative의 결과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W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 벡터의 연산인데요. 상수도 있고 벡터도 막 들어 있습니다만 이 W가 지금 벡터고 이 X가 벡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건 W가 이제 요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요 안쪽으로 들어오고 서메이션 그냥 나머지 그대로 다 써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요. 이 W의 트랜스포즈는 요 식의 트랜스포즈니까 요걸 이제 다시 이렇게 써준 겁니다. 요렇게 된 거죠. 제가 지금 밑줄 두 개 그은 게 이제 요렇게 변화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다 그대로 오고요. 요 서메이션이 여기로 온 거고요. 이 알파 J가 알파 I가 여기 오고 알파 J가 어차피 상수 하나니까 그 다음에 YJ가 지금 여기로 왔고요. 이 YI가 여기로 왔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여튼 요까지 왔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위에 있는 이 수학식과 같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옵티멀한 포인트에서는 반드시 이거하고 똑같아지겠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두 번째 식에 보면 여기 마이너스까지 있는 것까지 이렇게 다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고요. 요걸 이제 전개해 보니까 먼저 요 파트가 여기 좀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여기 곱해져 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가만히 보니까요. 요걸 이제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니까 예, 그렇죠. 요렇게 지금 된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미분한 결과가 두 개 있었지 않습니까? W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미 서메이션으로 i로 해서 i, xi가 있는데 여기 w를 또 서메이션 해야 되는 거니까 i. 요거를 이제 그냥 바로 그냥 j로 바꿔버리죠. 이걸 뭐 j로 바꾸면 여기 j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 써놓은 게 여기 j
J가 여기 있는 거고요. W 대신에 요걸 지금 집어넣으니까 이건 좀 알파 sub I, Y sub I, X sub I의 트랜스포즈.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좀 트랜스포즈 시키면 이것도 트랜스포즈 시켜야 되니까 자, 그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첫 번째 요 파트가 요렇게 되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게 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파트가 이제 0이 되니까 이거 다 날라가고 나머지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 여기 있는 이 파트가 여기 이런 걸로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는 지금 보시면 W하고 B하고 막 이런 게 들어있었는데 WB가 없는 수학식이 됐어요. W하고 B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변수의 종류가 이제 좀 다른 좀 표기가 줄어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결국은 아까 제가 초록색 이 박스를 아까 막 뜯어 고쳤던 건데요. 자, 요것이 뜯어 고쳐지니까 아까 요 수학식이 요렇게 된 거죠, 지금. 요 수학식이 요렇게 됐고요. 아까 요 파트하고 요 파트를 봤는데 그걸 이제 합치니까 요렇게 됐다. 자, 그런 얘기고, 요 식을 저 위에 있는 초록색을 대체하면은 저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초에는 원래 미니마이제이션 문제인데 이게 진짜 맥시마이제이션 문제이면서 듀얼 베리어블 알파만 가지고 있는 자, 이런 문제로 변한 겁니다. X, Y는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있는 상수고요. 자, 이렇게 변화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라그랑지안 듀얼 프로블럼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는 변수가 알파 하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예, 알파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알파 1, 알파 2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다 알파로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프로블럼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오브젝티브 펑션에 알파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알파 2차식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프로블럼을 부르고요. 이 듀얼 프로블럼은요, 오리지널한 프로블럼보다 훨씬 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떻게 푸는지 해결 방법이 나와 있고요. 자, 그대로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은 자, 이게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프로블럼이다. 특히나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에 쿼드라틱 텀이 들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빨간색 박스 쳐놓은 요게 이제 쿼드라틱 펑션이고요. constraint는 리니어한 함수네요. constraint 보시면 알파가 어느 y라는 상수와 곱해져 가지고 더해졌으니까 리니어 constraint죠.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프로블럼인데 이것은 이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의 문제고 글로벌한 옵티멈 솔루션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눈여겨볼 것은 저 보라색에 해놓은 건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Optimization problem is represented by inner product of xi and xj. x를 지금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저렇게 했다는 것은 두 x of i라는 이 벡터와 x of j라는 벡터, 이것도 다 벡터죠, 벡터. 이 두 벡터의 inner product다, 그죠? 인너 프로덕트로 나타냈다는 사실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나중에 non-linear한 케이스, 즉 완전히 리니어하게 세퍼러블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한번 이제 눈여겨보고만 갑시다. 결국은 우리는 decision variable이 alpha sub I, alpha 1, alpha 2 이런 것들만 우리가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옵티멀한 솔루션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답이 자,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라그랑지안 듀얼 프로블럼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이제 우리가 구할 때, 자, 일단 풀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일단 확인이 됐어요. 자,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이 듀얼 프로블럼은 솔브할 수 있다. Solving the 라그랑지안 듀얼 프로블럼 is possible. 풀 수 있습니다. 즉 알파 스타들을 알파 i의 스타들을 다 구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 solving after solving 이거 잘못 적었네요. solving 라그랑지안 듀얼 프로블럼 한 다음에 we can obtain w와 b를 나중에 구할 수 있다. 알파를 알고 나면 w 스타하고 b 스타를 옵티멀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찾느냐?
자, 다시 쿤터커 컨디션이에요. 옵티멀 솔루션이라면 쿤터커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That is a set of optimality condition of 띵띵띵 WB 알파 다 알파를 구할 수 있으면 WB 다 구할 수 있다. 이 W하고 B 이런 거 하고 알파 이런 것들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라그랑지안 프라이멀 솔루션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프라이멀 솔루션이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 보시는 이 수학식이죠. 아까 우리 미분도 한번 하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WB 알파에 관한 수학식이었죠. 저 수학식을 가지고 KKT 컨디션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알파와 WB 간에 어떤 관계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이 있었죠. Stationary condition 이게 이제 first derivative condition이죠. 자, 그것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자, 먼저 이거를 이제 W로 미분시켜도 0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또 아까랑 비슷한 식입니다. 이거 W 미분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B로 미분하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얘기가 나왔고요. 자, primal feasibility는 애초에 문제를 보시면 요게 만족되어야 된다. 즉 완벽하게 separate 해야 된다. 그런 feasibility 문제가 있었고요. dual feasibility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새로운 dual variable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complementary slackness는 저 위에 보이는 요 수학식이 그죠? 요 수학식이 0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0과 같아야 한다.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저희 네 가지씩을 조금 이제 활용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complementary slackness를 한번 뚫어지게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밑에 그림 보시면 완전히 완벽하게 separable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요 점선이 이제 플러스 플레인 1이 되는 직선이고요.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입니다. 마이너스 플레인은. 자, complementary slackness 이게 0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0이 되려면 앞에 곱하기 하고 뒤에 이걸 곱하는 거니까 만약에 앞에 게 0보다 크면 뒤에 거는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그죠? 자, 이 말은 뒤에 게 무조건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점선 두 개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점선 두 개. 즉, 이 점선 두 개 위에 존재하는 점은 지금 요 점과 요 점이죠. 즉 1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점이 이 두 점입니다. 이 두 점을 뭐라 부르느냐? 이제부터 서포트 벡터라 부릅니다. 요 xi하고 요 지금 네모로 나타난 이 xi는 다 서포트 벡터다. 즉 이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을 서포트 벡터 머신이 찾아내는 이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우리의 observation 관측치라는 얘기예요. 서포트 벡터라는 이름을 기억해 둡시다. 두 번째는 만약에 알파가 0이면요. 알파가 0이면 이 뒷동네는 0이 아니어도 돼요. 이게 0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죠? 자, 그 얘기는 뭐냐? 이게 0이 아니란 얘기는 WTX of I 플러스 B가 1보다 크든지 아니면 W 트랜스포즈 X of I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즉, 이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는 이 XI가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이게 철자가 잘못됐네요. 플러스 플레인과 혹은 마이너스 플레인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바로 저 점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파란색 박스 치는 거. 지금 이게 좀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나중에 결국은 뭐냐? 이 알파만 보면, 자, 이 알파만 보면 이게 이 알파를 보면 이xi가 서포트 벡터인지 non 서포트 벡터인지가 구분될 수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알파만 보면 이 x of i라는 얘기는 저 지금 동그라미 점이나 혹은 뭐 네모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서포트 벡터냐 아니냐 이것이 판가름 난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하나 만들어낼 텐데요. 아까 우리가 알파가 0보다 크면 얘가 무조건 0이 돼야 된다고 그랬고요. 알파가 0보다 크면 서포트 벡터라 그랬습니다. x sub i가. 그 다음에 아까 또 우리 KKT 컨디션에서 스테이셔너리 컨디션에 의해서 이거 W로 라그랑지안 펑션을 미분하면 0이 돼야 된다고 해서 요걸 찾았지 않습니까? 이 두 정보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자, 이 W식을 여기다 지금 적은 겁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런데 알파 서브 i가 0보다 크면 그게 서포트 벡터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알파가 0이 되면 걔는 서포트 벡터가 아니죠. 얘들은 non 서포트 벡터라 그랬습니다. non 서포트 벡터. 자, 그러면 이 수학식에서 i는 1에서부터 n까지 변하는데 그러면 이 알파 여기에는요. 이 알파 스타라고 지금 적혀 있는 이 옵티멀한 스타를 나타내는 건데 얘는 즉 0인 것도 있고 0이 아닌 0보다 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알파 서브 i의 듀얼 피지빌리티 조건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거는 알파 서브 i가 0이 되든지 아니면 알파 서브 i가 0보다 크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몇몇 서포트 벡터에서는 알파 서브 i가 0보다 크고요. 나머지 non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는 알파가 전부 다 0이니까 결국은 이게 알파가 0이면 이 다 곱한 게 0이 되니까 결국은 이 수학식은 서포트 벡터에 해당하는 알파 서브 i만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 그림으로 따지면 여기 뭐 이렇게 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나중에 separating hyperplane이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요 놈과하고 요 놈만 서포트 벡터죠. 요것만 서포트 벡터입니다. 서포트 벡터. 나머지 대다수는 서포트 벡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separating hyperplane을 찾을 때 소수의 서포트 벡터, 몇 개 되지 않는 서포트 벡터만 가지고도 수학식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결론이네요. 자, 그래서 optimal hyperplane can be obtained using only support vector. support vector는 just a few support vector만 있을 뿐이에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sparse representation, 수학식이 아주 간소화된다는 거죠. 자, 그런 성질이 있구나. 그러니까 W는 그렇게 찾을 수 있다. W는. 근데 우리 B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optimal B는 그럼 어떻게 찾느냐? 그래요. 서포트 벡터만 가지고 사실 찾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포트 벡터에서는 직선이 있고, 자, 여기다 그림 그릴까요? 직선이 있고, 점점점점 있고, 여기 있고, 뭐 여기 삼각형이 있고, 다른 데는 non 서포트 벡터가 많이 있었겠죠. 이 서포트 벡터에서는 이 점선에 플러스 플레인과 마이너스 플레인 상에 존재해야 되니까 서포트 벡터를 요 수학식에 넣으면 플러스 1이 되건 마이너스 1이 되건 이 값이 얘는 지금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성립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에서부터 우리가 이 W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 저 수학식이라 그랬으니까 저 수학식을 집어넣었어요. 알파 yx, 그러니까 알파 y x인데 이게 트랜스포즈니까 이게 트랜스포즈. 자, 요거죠, 요거. 예. 그러니까 요런 형태가 지금 이 W 트랜스포즈거든요. 결론은 요렇게 요 등식을 만족하는 B를 찾으면 된다. 결국은 B는 뭐냐? 요 등식을 다 전개시킨 요 수학식이다. 수학식으로 따지면. 그죠? 결국은 뭡니까? 이 결론은 뭐냐? 이 B를 찾았다는 건데 뭐가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X I sub I하고 Y sub I는 다 우리가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 거고 결국 알파만 알면 찾을 수 있다. 여기서도 알파만 알면 찾을 수 있다. 특히나 이 알파 스타는 전부 다
음. 어, 그렇죠. 이게 0 아니면 0보다 큰, 0 아니면 0보다 크니까 결국은 특히나 이것도 이제 서포트 벡터인 놈들만 가지고 있으면 다 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W와 B를 찾은 거예요. 결론은. 자, 그 W와 B를 찾으면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새로운 observation이 있을 때 클래시파이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찾았습니다. W 스타와 B 스타를 찾았으니까 since W star, B star is obtained, we can classify new data point. 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게 하나 들어왔다. 만약에 저기에 여기에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나타났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 요거를 이제 x of new라고 한다면 이게 new를 안에 집어넣어서 이 부호를 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물을. 자, 이게 이제 A인 경우고요. B인 경우는 여기 이제 이게 만약에 x of new라면 이게 x of new를 넣어가지고 저 안에 들어지면 이제 0보다 크다고 나오겠죠. 자, 이 동네가 w 트랜스포즈 x 벡터 플러스 b가 0보다 큰 동네고 이쪽 동네는 그래요. w 트랜스포즈 x 언더 x 벡터 플러스 b가 0보다 작은 동네 아닙니까? 제가 좀 요거 먼저 얘기한 거고 지금 두 번째 요거 얘기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결국은 요거 계산해 가지고 이 사인만 즉 사인이란 얘기가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그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된다는 얘기나 이 W를 또 다시 풀어서 쓰면 요렇게 되는 거지. 같은 얘기다. 결국은 찾아낼 수 있다. 이 U가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니까 클래시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자, 요까지 아주 완벽하게 리니어리 세퍼러블한 경우에 서포트 벡터 머신의 활용법. 그러니까 뭐 일단 뭐 리니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도 부르긴 하지만 이걸 또 다른 말로 맥시멀 마진 클래시파이어 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그 얘기까지 했어요. 자, 요걸 이해하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또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